많이 떨어져서 말없지 않아요. 현찰이 나요? 집에 현찰이 있는 게 나요? 저는 안 합니다. 재테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펀드 총 투자금액 300조 원, 바이아웃로 1가구 1펀드 시대. 수익률이 좋아서 수익률이 아무래도 적금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펀드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1800선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해외 펀드 수익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폭락하는 주가, 마이너스 내 펀드. 긴급 진단, 당신의 펀드는 안전합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알고 싶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당신의 마이너스 펀드를 위한 기분 좋은 날의 히든 카드 2008 펀드 성공 프로젝트.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열풍. 네. 네? 정선이 결혼 열풍도 있었지만 펀드 열풍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누구는 20%, 30% 어떤 사람 100% 수익까지 가져왔다 이래서요. 너도 들고 나도 들고 해서 대충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가구당 거의 한 통장 정도씩 펀드 그렇죠. 통장. 예. 그 정도래요. 얘기를 또 해보면 이 펀드 가입해놓고 그냥 마음 편히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네.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또 그날부로 난리 났다가 그렇죠. 또 조금 안정이 됐다 누가 또 벌었다 이러면 또 갑자기 또 급한 듯이 펀드 그러니까 가입하고. 그 이재용 씨가 원래 술을 못했던 분인데요. 네. 이 펀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술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요. 예. 저희가 그 해법을 한번 그렇죠. 연구하고 들어보고 고민하고 이래 보려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알짜배기 재테크, 정말 지혜로운 가계부를 꾸려나가시는 대표적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원주 씨 그리고 이다도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펀드 투자하셨어요? 한 6, 7년 전인데요. 일찍 시작하셨어요. 아니 돈은 좀 어떻게 좀 벌고 싶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은행이나 적금 이런 거를 좀 했었는데 너무 이자가 싼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 그 양이 안 차니까 누가 또 그거 하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좋은지 어떤지 근데 마음은 매일 불안해요. 그건 뉴스 시간에 딴 건 안 봐도 그냥 주식 나올 때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원주 씨는 펀드 매니저를 이렇게 구하실 때 특별한 전원주 씨만의 뭐 이 기준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 처음에 한번 제가 그냥 너무 잘생기고 와일드한 남자 펀드가 있어서 저 사람은 잘하겠구나 했다가 몽땅 한번 손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도 좀 자상하고 이 간이 약하고 배짱이 오만 사람. 그 사람은 나하고 딱 맞아떨어서 저 사람한테 맡기면 나하고 뭐가 맞아떨어지겠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손해본 건 없고 조금 좀 마치 결혼 상대자를 고르듯이 펀드 매니저를 고르시는 거죠. 안정적인 투자. 그렇습니다. 예. 이다도 씨는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저 마찬가지 한국에서 뭐 5, 6년 전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학생이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경제 공부했기 때문에 주식하고 좀 놀다가. 그리고 역시 결혼하고 나서 애들 낳고 나서 역시 안전한 걸로 하게 됐어요. 몇 년 전까지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너무 잘했다고. 얼마 정도 수익 나요? 비밀입니다. 지난 한 10월 말, 11월 뭐 요때까지는 확 장이 올랐다가 갑자기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워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때는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게 조금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올라간 거 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이제 내려가도 그만큼 내 본전이 손해보는 건 아니고 그 이익에서 조금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또 편안히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익 없이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은
음악 부탁드립니다. 음악. 이게 지금 마음이 불어로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실은 같은 바구니에 모든 계란 넣지 말아라. 그래서 저기 그렇지. 투자하다가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다 분산. 한꺼번에 망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계란이 많으면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나눠 넣겠는데 달랑 저희는 계란 하지 마, 하나. 그럼 하지 마. 안 하면 돼, 건들. 자, 그래서 그냥 적금 들어, 적금. 지금 이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가 누적될 때는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빼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립을 시키기 전에 오늘 취지가 정말 재테크에 알찬 정보를 드리자는 취지니까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제대로 된 어떤 방법을 들어봐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믿음이 안 가고 이렇게 보면 또 믿음이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재테크 전문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교수이신 서기수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펀드메이커 자산관리 전문가 서기수. 전 한미은행 재테크 팀장을 거쳐 2003년 화제의 금융인 선정. 현재 단국대 자산관리 MBA 과정 겸임 교수로 자산관리 18년 경력의 베테랑. 마이너스를 달리는 당신의 펀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딱 나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넓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재테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자, 대한민국에는 4대 종교가 있어요. 4대 종교. 첫 번째, 뭘 거예요? 기독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천주교. 무교요? 요즘에 뜨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부자교라는 종교예요. 부자교.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부자교라는 종교에 지금 심취해 계세요. 그럼 제가 지금 가운을 안 가져왔는데 세탁소 맡기느라고. 그럼 교주가 누구 같습니까? 자, 교주. 제가 교주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첫인상이 재테크하고 상관없이 보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나도 부자교에 한번 종교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자, 어떻게 좀 믿음이 가세요? 네. 한번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재테크 열풍이 장난이 아니다. 그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기 백화점에 문화센터에 제 수강생이 있는데 어느 날 딱 가가지고 강의하려고 딱 그러니까 앞에 임산부 3명이 나란히 앉아 계세요.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펜을 밀고 이러고 앉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 물어봤어요, 나중에. 아니, 이렇게 배 아프신데 여기 옆에 운동하는 반도 있고 요가하는 반도 있고 그런 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아이 낳으신 다음에 그때 이런 거 들으시지 왜 벌써 이런 펀드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부가 하는 얘기가 강사님, 제가 펀드 부동산 관심 있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태교 때문에 왔어요. 네. 정말 요즘에는 재테크 열풍. 근데 참 많이들 고민스러워하는 게 재테크가 열풍이긴 한데 요즘에 그 열풍에 화두가 있는 게 바로 펀드 아닙니까? 펀드. 예. 요거를 빼놓고는 또 재테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지만 한 가구에 한 펀드 시대입니다. 그런데 펀드가 수익률이 요즘에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 전까지. 언제까지? 올해 한 10월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던 펀드는 수익률이 한 170%까지 났었고 작년 1월 달에 어떤 사모님한테 제가 펀드를 권했는데 1월 달에 1월 가입했어요. 근데 그 펀드가 1년 만에 수익률이 124%나 났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잔액이 1억이었었는데 연말에 잔액이 2억 2,400이었어요. 예. 저한테 감사하다고 저희 집으로 배 한 박스를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예. 1억 2,400이 올랐는데 배 한 박스. 아니 그 박스에 그 가격 태그나 좀 떼고 보내지. 18,500원짜리더라고요. 그건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제가 그런 거 바라고 드린 게 아니라, 하여튼, 저도 참 보람돼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또 전화 오셨어요. 예, 왜요? 그 정도 올라간 수익률이 지금 다 죄다 팍팍 떨어지니까 고민스럽다 이거죠. 예. 펀드를 빼놓고는 재테크를 얘기할 수가 일단 없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를 잘 쪼물딱거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펀드하고 고민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노후를 대비하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어머님들 정년퇴직이 보통 55세에서 57세, 그죠?
예. 우리 송동일 씨는 정년퇴직이 몇 살, 본인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같은 거 건강 추세로 봐서는요, 40 후반대로 봅니다. 40 후반대. 왜 이러세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길게 가실 것 같은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의지로는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55세, 57세예요. 평균 수명이 보면 남자분께서 75세, 여자분께서 보통 평균 수명이 85세. 예.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본인? 예. 80. 평균이 80%인데 80. 예. 술, 담배 많이 하세요? 술, 담배 많이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집안에. 아이고, 너무 또 우리 착하시다. 근데 보통 보면요, 이런 분들이 또 주구장창 사세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결론은 여러분께서는 30년을, 예, 우리 여러분께서는 30년을 지금, 예, 그분들하고 같이 노셔야 돼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어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예. 이 인간아, 빨리 와봐, 앉아봐. 예. 우리 뭐하고 놀래? 30년 동안.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중요해요. 예.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쓰세요? 한 달에? 한 200? 300? 보통 도시 가구당 한 달 생활비가 약 200만 원이래요.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곱하기 12 하면 2,400이죠? 예. 30년 곱하기 2,400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7억 2천만 원이에요. 7억 2천만 원.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7억 2천만 원의 종잣돈을 빨리 모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노후를 준비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볼펜 있으신 분들은 볼펜을 손에 딱 주시고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시고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바로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그거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7억 2천만 원 모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남편분들 밤에 대리운전입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조금 더 긴장하면서 살자라는 거지, 제가 뭐 독불장군식으로 뭐 방송이니까 뭐 무조건 모으셔야 돼요, 도둑질해서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우 춥네, 애들 건강하고 우애 좋고 아파트 한 채 있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러면 됐지 뭐. 그거는 조금 요즘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약해요. 조금만 더 긴장하시자고요. 2번째 뭐가 있습니까? 2번째 바로 노후 때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얼마씩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방법은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수준들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2번째 뭐가 있을까요? 임대사업 하시면 돼요. 임대사업. 예, 맞죠? 고정수익까지 만드는 방법 3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땡땡 새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욕 같은데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전원주님, 땡땡 새끼. 뭐 갔어요? 바로 자식 새끼. 자식 새끼. 자식 새끼. 예. 좀 우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노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정말요? 네. 어쩜 그렇게 다들 장담을 하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안타깝고 속상한 지금 상황이에요. 예. 예전에 우리 MBC 라디오에서 한번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부들한테 테마를 주고 이 테마에 맞는 사연을 보내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내미가 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아들내미 방학 숙제로 네가 이 다음에 살고 싶은 집을 한번 그려봐라라는 숙제가 있었대요. 근데 애가 그림을 그렸대요. 딱 그림을 그렸대요. 엄마가 물어봤대요. 철수야, 이 방이 뭐니? 이건 내 방이요, 내 침실이요, 엄마. 이 방은 뭐야? 아이고, 내 장난감 방이요, 엄마. 장난감 많잖아요, 엄마.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 우리 개집이요, 우리 해피집이요. 예. 뭔가 입질 오십니까? 예. 엄마가 물어봤대요, 조심스럽게. 철수야, 엄마 방은 없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놈의 시키가, 예. 미쳤어, 엄마랑 살게? 엄마는 누나랑 살아요. 엄마랑 안 살 거예요. 딱 그랬대요. 그래서 그 주부가 그날 펑펑 울었다고, 예, 방송에 사연을 보냈어요. 예, 뒤지게 맞았겠죠? 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참 되게 걱정스러운 게, 이따 또 들으신 다음에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텔레비전에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 너. 빨리 앉아봐. 너 한번 집 한번 그려봐라. 또 시키시는데, 여러분 부탁인데요.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험한 꼴 당합니다, 진짜. 예. 그냥 뭐,
우리 애는 안 그러겠거니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고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 지금 12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적금도 있겠고요. 채권도 있겠고 뭐 금 같은 것도 있겠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바로 펀드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이 펀드를 투자하실 때 꼭 몇 가지는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문마다 펀드 기사가 달라요. 똑같은 날인데 A신문은 요즘에는 연말이니까 이제 배당주 펀드가 좋다. B신문은 공모주 펀드가 좋다. C신문은 그래도 틈새 상품으로 뭐 물펀드라든가 뭐 예술품 펀드가 좋다. 다 달라요. 주부님들이 뭘 골라야 될지 참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펀드, 예, 투자 어떤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이다우 주인님께서는 펀드 투자할 때 주로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일단 기간도 확인합니다. 얼마나 네. 오래된 펀드인지 네. 알아보려고 해요. 아, 그렇게 하시고. 예. 우리 정선희 씨는 항아리시니까 일단 하시고. 네, 예. 하시고. 우리 이정원 아나운서님 어떻게 그동안? 저는 새로 생기는 펀드. 아, 오히려 반대. 예, 안 되시고. 왜 새로 생기는 펀드는 아무래도 그 운영사에서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아, 예. 두 분 말이 전부 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정답이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제가 바라는 거는 두 분처럼 나만의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시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주부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게 좋다 그러면은 가입하시고 이게 좋다 그러면 가입하시고 우리 전원 선생님처럼 그냥 차라리 그냥 직원 관상을 보시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전원주 선생님 그 관점으로 펀드 가입시키려면 저 같은 사람들은 펀드 못 가입시켜요. 무슨 뭐 산도적까지 생겼잖아요. 좀 이렇게 야시시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좀 이런,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 예. 지금 펀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 나름대로 이거를 환매를 해야 될지 요즘에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 계속 버텨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한번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자, 오늘 1교시 강의의 결론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버텨라. 예, 버텨라. 두 번째는요. 찢어라. 예.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버텨라. 두 번째 뭐? 찢어라. 버텨라 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모님한테 강사님 저 10월 말에 펀드 가입했어요. 근데요 제가 가입한 펀드가 수익률이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7%가 났어요. 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 버티세요. 버티시면 됩니다. 왜요? 지금 그분이 가입하신 펀드만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다 지금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셔봤자 그분들은 마이너스 10몇 % 수익률을 내시면서 갈아타셔봤자 마땅히 지금 투자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버티셔야 돼요. 예.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예.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선생님 저 무슨 인도 펀드에 가입했는데 가입한 지 3주 만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3%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목구멍까지 나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사모님, 인도가 망하겠습니까? 예, 이게 답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버티실 분들은 버티셔야 되고요. 자, 반대로 찢어라. 이게 뭘까요? 가입하신 지 한 1년 됐다, 2년 됐다 이러신 분들은 수익률이 170%까지 갔다가 요즘에 조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부분 환매하셔가지고 그나마 요즘에 조금 뜨는 것들 뭐 남미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아니면 금펀드라든가 이런 걸로 갈아타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외우셔야 될 거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버텨라. 찢어라.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기회 교주 서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교주님이셨네요. 네, 제가 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돈 한번 모아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하나 만들었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원주 씨? 네, 저는 그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다.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들을 둘 키우다 보니까 역시
달랠 때보다 줄 때를 좋아하고 돈을 뭐 하니까 이 자식은 절대 노후대책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또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 맞아 저런 방법으로 저렇게 구성을 해나가야겠구나라고 얻은 것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아유 뭐야 지금 내일 살 때거리도 지금 걱정이 돼 죽겠는데 무슨 펀드야 펀드 해야지 부자 되는 거야 아니면 부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의 또 목표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알아서 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골고루. 골고루. 저는 강의 들으면서 버텨라. 참 와닿습니다. 그렇죠. 버텨란 참 전 찢어라가 와닿습니다. 아, 찢어라? 예, 왜냐면 뭐든 좀 올인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힘 조절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찢어라에 와닿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다 버텨야 돼요. 찢으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저 서양에서는 예.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게 이 펀드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하, 역시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안 해요. 하긴 해요. 유행인 걸, 1위인 걸 생명보험이에요. 약간 좀 펀드식으로 하거든요. 대부분 역시 하나 정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펀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교육 공자니까. 대부분 역시 집 사고 이런 생명보험 하나 하고 그리고 살아요. 일단 있는 걸 좀 이렇게 써가면서 그렇죠. 인생 즐기면서 일단 헤어백처럼 뭐가 좀 안전하게 좀 시키고 그리고 살아요. 근데 이다도시 씨 집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 유럽 펀드의 그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뭐 유럽식이라기보다는 이분이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 한국에서 또 한국에 맞는 이 펀드 전략을 짜셔서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얼마 전에 그 내 집 마련을 하신 것도 펀드 수익률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도움이 됐어요. 아니 근데 뭐 그러면 그 투자 비법을 한번 그 대구로 가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똑소리 아줌마의 표본. 누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소냐? 방송도 재테크도 똑소리 난다. 만능주부 이다도시의 펀드관리 노하우 전격 공개. 이다도시를 만나러 간 곳은 그녀의 러브하우스. 와인에 대해서 요새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실용적인 정보들을 여러 가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다도시의 집. 그런데 특이하게도 각종 골동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옛날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아끼는 가구인데 현대적인 분위기에도 맞고요. 전통적인 분위기에도 맞거든요. 인테리어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구입한 거예요. 분위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래된 거라서 끼가 있는 것 같은 가구예요. 한방식도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게 벽난로가 탁 눈에 띄었거든요. 저녁 때 보일러 이렇게 누르면 천천히 열이 올라오거든요. 보일러비 절약에 거기다 분위기 연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라는 벽난로. 나무로 따로 주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따로 주문합니다. 베란다에 있어요. 한번 좀 보세요. 앞으로 필요한 벽난로 장작을 벌써 다 준비해 놨다나? 오! 올겨울 보일러비 걱정 없겠네. 실내 온도를 높이는 대신 아이들은 집안에서도 꼭 내복을 입어야 하는 게 규칙. 거기다가 항상 전기세 절약을 강조한다는데, 그런데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전기를 막 써대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남편 집에 오면 이렇게 불 켜요. 촥촥 다 이렇게 켜버리거든요. 이것만 보통 켜거든요. 작은 불. 이렇게 알뜰한 이다도시. 재테크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6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커다란 서프라이즈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다란 서프라이즈? 그녀를 깜짝 놀래켰던 서프라이즈의 정체는 바로 저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상자 안에 든 것은 과연? 아니 예사 통장은 아닌 듯한데 이것이 바로 펀드 통장. 다름이 아니고 딱 3개입니까?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또 펀드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잊어버렸어요. 잘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돈 필요했을 때, 우리 남편 사업 때문에 돈 필요했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몇 년 이렇게 투자하다가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를 봤습니다. 수억을. 무슨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노 그렇지 않아. 무슨 그렇게 솔직히 난 인생 4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애들 태어났을 때부터 주식 그만 이제는 약간 좀 안전한 걸로. 그러니까 여유 생길 때마다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펀드를 해오고 있다는 이다도 씨. 두 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펀드도 있다는데. 어린이 펀드입니다. 그들 위해서도 통장 하나 마련했는데 앞으로 교육 위해서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기 조금만 돈, 그냥 작은 돈 이렇게 놓고 그냥 은행에서 얌전하게 돈 잠 재우는 것보다 이런 걸 한다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2살 그리고 5살 난 이다도 씨의 두 아들. 어린이 펀드뿐만 아니라 아이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확실히 경제 교육을 시켜왔다고 한다. 세뱃돈 아니면 자기 저금통 돈 넘칠 것 같으면 조금씩 100원 저축하다가 가끔 좀 아무래도 10,000원 이상 생기게 된다면 쓰거나 아니면 저축하면 여기서 그들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들한테 주고 직접 은행에 갑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여기서 이다도 씨의 펀드 노하우 하나. 유행에 휩쓸리지 마라. 무조건 시끄러운 정보 나와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유행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대로 된 정보들을 받고 확인받고. 이다도 씨 펀드 노하우 둘.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에 돌입해라. 그냥 투자하고 잠깐 동안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바로 수익 보는 거 아니거든요. 펀드라면 수익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시간 미니멈 3, 4년 정도 놔둬야 돼. 그래야 볼 수 있거든요. 이다도 씨의 펀드 노하우 셋.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딱 학생 되면 첫 수익 보이게 되면 다시 하게 되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또 수익 보게 되면 다시 하게 되거든요. 단계대로 그냥 인생의 중요한 단계대로 돈 챙기게 되니까 안전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끼고 땀 흘려 모은 돈이기에 더욱더 소중하게 관리했다는 그녀. 절약과 뚝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다도 씨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투자 기법이 유행에 휩쓸리지 마라. 장기 투자. 귀가 얇으면 안 된다는 거고. 장기 그다음에 투자. 장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라 뭐 이런. 이건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이고요. 그리고 저기 개미처럼 사는 것을 시작하다가 역시 항상 귀 좀 잘 듣고 정보 좀 얻어보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원칙을 알고 있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장기 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이재용 저는 씨? 그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을 한번 확인해 볼 겸 판매해서 수익 걷어들이고 또 투자 그것도 바로 이런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찢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찢어라가 그게 통장을 찢자는 게 아니고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찢어자는 거고 국어 사전에 보면 그 이응자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국어 사전 이응자란에 뭐가 있냐면 오지랖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이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골도 있고 또 골 들어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가는 건 산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래요. 장기 투자라는. 장기 투자라. 장기 기준. 보통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얘기하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상품 시장의 흐름이 한 사이클을 도는 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5년이요? 네. 아까 어린이 펀드 얘기 나왔는데 어린이 참 펀드 인상이 한번 깊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린이 펀드는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주로 가입을 하는 건데 우리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어린이 펀드 많이 가입시키시는데
어른들이 가입하는 거하고 그렇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뭐 수익률 차이는 없는데 아이들한테 뭐 경제 교육 시켜주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 펀드를 가입을 하셨다. 네. 그러면 그 돈은 아예 그냥 없는 돈이겠거니. 맞아요.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야 큰애야,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가입했는데 미안한데 이거 나중에 엄마 아빠 내 집 마련할 때 좀 쓰자. 이런 생각 절대로 안 되시고. 그렇죠. 근데 어린이 펀드에 가입했다가 증여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언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증여세 보통 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하신 다음에 그래서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놓는 펀드가 좋다 그러고요. 가나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1,5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 하나의 방법으로도 어린이 펀드를 요즘 많이 권하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신고하셔야 됩니다. 몰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그 상식이 없으면서도 무조건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안내줘. 보통 제가 뵌 분 중에서 펀드를 한 분이 18개까지 가입하신 분이 계셨는데 당연히 그분은 본인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름도 모르시고 사모님 그거 왜 가입하셨어요? 사모님은 그거 왜 가입하셨어요? 똑같습니다. 답변이 5글자. 뭘까요? 아는 사람이. 맞아. 이거 예. 송동일 씨는 펀드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 혹시 아세요? 저는 몰라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흔히 선택할 때 은행 직원이 다 해버려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래은행 가면 은행 직원이 다 추천을 해버려요. 하죠. 맞아요. 제가 아는 부자분 중에 굉장히 돈이 많으시는데 보통 부자분들은 그 자기 담당 세무사가 있거든요. 세금 절약하는 거. 근데 이분이 세금 공부를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세요. 제가 물어보죠. 아니, 사장님, 담당 세무사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세금 공부를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교수님, 제가 뭘 좀 알아야지 사람을 부리죠. 은행의 PB가 증권회사의 직원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 다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우 난 뭔 소린지 다 외국 방송 같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본적인 펀드 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퀴즈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네. 자, 이렇게 알쏭달쏭 펀드 상식 OX 퀴즈를 준비를 해서요. 펀드에도 만기가 있다? 자, 송동일 있으면 씨까지. O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자. 있죠? 없다? 다른 만기는 정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만기는 없다. 만기 없다. 예, 없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아니요, 두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사람이 있대요. 다른 분명히. 다른 상품 그래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건 뭐 아니겠죠. 어떻게 한데, 뭐 2년짜리야, 뭐 3년짜리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2년 동안 돈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보죠. 예. 자, 보시죠. X. 없다. 예, 펀드에 기본적으로 상품 안내장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제, 예, 3년제 분명히 있던데. 그런 건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될 게 펀드는 만기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만기 기준은 만기 전에 펀드를 깨면, 환매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만기 이후에 깨면 수수료 발생이 안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도 예전에 그 정기예금은 만기가 지난 다음에 한 달 안에 그거를 안 깨면 이자율이 확 낮아졌어요. 펀드는 그냥 가만 냅둬도 시장에서 지가 그냥 운영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예. 그러니까 굳이 쓸 일도 없는데 굳이 깨서 쓸 데도 없는데 만기기 때문에 아유 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만기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왕이면 유명 은행의 펀드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O 틀렸다고 이다도시 생각하면 씨는 X인데.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뭐 역시 꼭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아무래도 튼튼한 은행, 튼튼한 기업 같은 걸 그리고 유명한 펀드 모르는 게 새롭게 시작된 게 사실 얼마나 잘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유명한 걸로 함에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예를 보니까요. 유명한 은행일수록요, 상담원들이 너무 기름기가 잘 흐르는 말로 유혹을 잘해요. 좀 솔직하게, 좀 알뜰한 거라도 이렇게 좀 솔직하게 해주는 오늘따라 그런 데. 방송을 보시는 성동일 씨 부인은 언제부터 내 말을 저렇게 잘 들었나 하시는 어떤 그 망감이 교차하실 것 같네요. 자, 답한 하는 거 아닌가 싶죠. X입니다. 이건 X, 왜? 예, 정답은 X고요. 우리가 화장품을 사실 때 이 백화점에서 사는 화장품하고 요 백화점에서 사는 화장품하고 다른 화장품은 아니죠. 백화점만 다른 거죠. 예, 서비스가 약간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명한 은행이라 그래가지고 꼭 그 펀드를 그 은행에서만 가입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좋은 펀드다?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 기간에 달라서 사실은. 자, 일단 보겠습니다. 네네. 예. 하나, 자. 둘, 셋, 들어주세요. XXO. 성동일 씨만 또 O를 하셨는데. 아니요. 네네. 부인께서. 저희 집사람을 뭘까요?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수익률이 좋은 거지. 정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도 저 기업에 대해서 내가 저 기업 쓰러지면 나도 쓰러진다고 혼신을 다해서 그 기업 홍보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펀드는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익 많이 나면 좋잖아요. 아니,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솔직하게 난 수익이 좋은 펀드, 좋은 펀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오늘은 수익이 좋다고 해도 일단 약간 좀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 펀드 역사 말이죠. 그럴수록 변동이 심하거든. 어떻게 되는지 좀 길게 보면. 그렇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세모. 그렇죠. 제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이건 세모. 예, 지금 우리 전원주 씨가 딱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수익률이 좋은 거가 당연히 괜찮은 펀드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펀드에 지금 가입했을 때 그 수익률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까 변동성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많이 모르시거든요. 변동성, 수익이 좋으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죠. 예, 그래서 반드시 수익률만 따져가지고 이게 과거에 수익률이 이랬으니까 가입, 이거는 아니란 말씀. 그래서 제가 OX보다는 세모로, 예,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동일 씨는 애기 엄마하고 더 상의를 집에 잘 들어가시고요. 네, 이 그렇죠. 문제.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도 나도 펀드 열풍에 증권사 장군은 바쁘다 바빠. 하루 상담 인원 평균 60명. 펀드에 가입하기 전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준비했다. 국내 대표 증권사의 상담 창구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찾아온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으니 그 첫 번째, 무조건 남이 좋다는데 투자한다. 무조건형. 어떻게 어떤가요? 네, 요새 펀드가 사람들이 수익률도 좋다고 한번 이게 좀 상담 좀 해보고 들을까, 좋은 상품이 있으면 들어볼까 해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펀드는 없으시죠? 예.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야. 혹시 또 이렇게 이율이 나면 괜찮은데 이게 손해보면 또 이렇게 어떡하나 하기도 하고. 자, 수익률 좋은 펀드 몇 가지를 추천받은 두 사람. 상담원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 보는데 들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펀드 뭐라는 건지. 과연 이들은 어떻게 펀드를 선택할 것인가? 예상은 하지만 사고 나오시면 두번 해주세요. 상담원 펀드가 무조건 좋은 펀드? 어떻게 오셨어요? 펀드 상담하려고 왔는데 요즘에 제일 좋은 펀드가 어느 곳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들 많이 빠졌어요. 저희 옆집에 아줌마는 중국 펀드가 좀 많이 벌었다고 요즘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 많이 오르면서 그렇긴 한데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좀 많이 빠지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제 수익률 딱 합정된 보장만 좀 많이 보시는 거. 확정된 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품은 없고요. 고객님이 실질적으로 드신 거는 없어요? 저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는데 등 뒤에 아기는 울어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상담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그래도 끝까지 물어보는 한마디. 두 번째 유형, 지나치게 안전만 생각하는 불신형. 원금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뭐라 그러죠? 이익을 보려면은 있잖아, 투자를 하니까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너무 광범위한 질문.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시면 이익을 볼 수는 있는데
어떤 뭐 본격적인 상품에다가 투자하시면 물론 위험은 크지만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는 아, 왜? 손 안 보고 안 보고 손에 안 보시는 상품은 없어요. 펀드는 적금이 아니라는 거? 이미 가입한 펀드 때문에 잠 못 이룬다는 이분. 자, 일단 수익률 조회를 위해 통장을 내미는 아주머니. 과연 그 결과는? 에라이 많이 떨어졌네. 큰일 났네 이거. 50만원 떨어졌네. 40만원 떨어졌네. 100만원 떨어졌네. 은하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은하하면 어떻게 주셔요. 지금 하시는 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고객님. 상황 조정은 받을 수 있고 이번 외에도 또 다음에 또 조정 올 수도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처음 생각해 주신 대로 최소 2년 그러나 아주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더 빠지면 큰일 나네.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을 하세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 나이스 비밀로 행복입니다. 나이스 담인데 내가 살짝 빼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갖고 와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제. 이것이 그 유명한 비자금 펀드. 세 번째, 펀드의 펀자도 모른다. 완전 초보형. 자, 앉자마자 의욕이 넘치는 이 고객. 종이와 펜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모습인데. 펀드 하시려면요? 네. 어떤 거 아셔야 되냐? 네. 기본적인 거. 그렇게 모르시니까. 펀드 일단 투자하시려면 펀드가 뭔지는 아셔야겠죠? 어떤 것은 아셔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펀드 초보의 질문 공세 시작. 돈을 매달려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원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정리실 펀드.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는 상담원. 하지만 그녀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은 따로 있었으니. 만약에 저희가 찾아서 뭐 하자 이렇게 하면 제가 쓸 수 있어요. 참여할 수도 있어요. 자기 그 통장 따로 있긴 한데 그중에 한 20만 3년 내는데 이번에 뭐 장난감 사달라고 거기서 3만원 빼서 그 4만원 그런 것도 가능은 하신데요. 네. 그런 거는 좀 고객님 자비로 하시고 투자자분 같지 않나 싶어요. 너무 거기서 입출금 통장처럼 쓰시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 후로도 질문은 계속되고 상담 시간만 무려 50분 경과. 아니 도대체 무슨 펀드에 가입하려고 그러시나요? 물론 입금을 하셔야 종목 매수를 해가지고 상품 생겨요. 예, 그러셔도 돼요. 아니 저기 잠깐만. 아니요 저기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잠깐만 그냥 가냐? 아니 아직 못했어요. 왜? 막상 들라니까 들고 싶은데 좀 더 알아보려고. 주위에서 돈 좀 많이 벌어졌다니까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해서 좀 짭짤하게 봤다고 그랬길래 저도 크게는 못하고 겁이 좀 많아가지고 작게 하나 들까 해서 저도 좀 알아보고 수익 좀 얻으려고요. 펀드 열풍에 동참하려는 사람들. 정확한 정보보다는 다소 의욕부터 앞서는 모습. 일이 많이 날 때도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불안할 때는 더 자주 오시죠. 보통 야근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녁에도 전화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 단기간에 나타나는 손익에 대해서 크게 뭐 마음 쓰시지 말라고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어떤 투자 기간을 생각하셨으면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주시라고 가장 많이 권해드리죠.
저희가 촬영 당일날 창구를 찾으신 분들 중에서 처음 가입자나 초보 가입자 위주로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박수를 칠 일이 아니었던 게 저는 은행만인 줄 알았더니 은행도 아니고 증권사 창구를 찾는 분이라면 펀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수익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1시간을 설명을 쫙 해가지고 가입을 이제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아주 사람 좀 맥이 빠지는 일테면서 아이고 저쪽 은행 가니까 그만 돈 주던데 이런 거. 예. 아, 사은품. 사은품, 기념품 아니면 뭐 아이고 내 친구가 가입할 때는 또 뭐 줬는데 나 이거밖에 안 주냐 이런 분도 계셨고 맞아요. 그런 거에 너무 현혹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도 보니까 소 교수님이 팜플렛을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한번 팜플렛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걸 좀 확대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아주 좀 꼼꼼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자, 일단 첫 번째 펀드 안내장에는 여러분 수익률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수익률은 하루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인쇄하는 시점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펀드 안내장에는 수익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펀드 상품 이름 요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제는 펀드 이름만 보셔도 이 상품은 대충 어떤 성격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아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펀드 유형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보수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비용이죠. 8%의 수익이 나면 뭐합니까? 수수료 한 3% 떼는데. 그렇죠. 예. 혹시 가입하신 펀드의 그 수수료 보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겠어요. 기억 못하세요? 수수료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예. 선취 수수료가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마다 내는 뭐가 1점 몇 그렇죠. 프로고. 그러면 예. 유명 펀드일수록 수수료가 높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챙기셔야 될 사항이고 예. 수수료 보수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을 잡으셔야겠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 여기도 보면 그 총 보수의 연 2.67%를 띄어요. 예. 근데 저도 모르는 판매 보수가 1.70%, 운영 보수가 0.90%, 수탁 보수가 0.6%, 수탁 보수가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송동현 씨가 가입하신 펀드 그 증권이나 실물을 보관하는 보관용. 아이 무슨 전당포도 아니고 그래 이런 걸 잡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얘기죠. 예, 막 설명을 드려도. 네. 그래서 보수와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같고 그다음에 판매 방법도. 내가 만약에 오늘 이 펀드 깰래요. 신청했어요. 그럼 해외 펀드는 보통 9 만에 지급이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 초에 내가 전세금을 올려줘야 돼.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해야 돼. 근데 오늘 만약에 해외 펀드 환매시킨다. 그럼 다음 주에 못 찾습니다. 그렇죠. 9일이라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다다음 주쯤에나 찾겠네요. 그 날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국내 펀드는 4일. 예. 4 영업일 날 지급이 되게 돼 있죠. 여러분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 또 중요한 거는 어느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지. 예. 보통 요 펀드 이름 앞에 땡땡땡땡. 땡 6개죠. 모든 펀드의 이름 맨 앞에는 운용사입니다. 운용사 이름이죠. 그 운용사 중에서 과연 이 운용사가 최근에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평판은 어떤지, 역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 각자 좀 차이가 있고 비슷비슷할 때가 있는데 펀드 가입할 때 가장 그 큰 맥이 되는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역시 수익률이죠. 그 수익률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수익률만 보실 게 아니라 과거도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시면 어떤 펀드가 좋아요? 그러면 여기 54%예요. 아마 거의 제 생각에는 최근 1년 수익률일 겁니다. 왜요? 제일 좋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걸로. 그럼 여러분들 다 들으세요.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최근 1년에는 좋았네요. 그럼 요즘 같은 안 좋은 때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한 달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시잖아요. 저하고 따뜻하게 악수 한번 일단 하고요. 제가 정말 2008년 된 어떤 펀드가 따로 살짝 제가 말씀드리죠. 2008년. 오늘 2가지 정도는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연륜으로 승부한다. 금융권 최장수 재테크 팀장 서춘수. 섬세함으로 승부한다.
국내 최초 여성 증권사 지점장 홍은미.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승부한다. 국내 PB 1호 PB 역사의 산증인 정복기. 3인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2008 부자되는 펀드. 2008 대박 예감 땡땡 펀드는 지금 이 펀드에 투자할 적기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서 충분히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도 증시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투자하셔야죠. 10년 이상 성장 속도가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되 지금 최근 2년처럼 그냥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의 분산 투자의 하나로서 가져가고 고려해봄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008 대박 예감은 땡땡 펀드다. 자, 뭘까요? 국내 펀드. 뭘까요? 성동일 씨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아무래도 2008년 대박 예감은 대박 펀드죠. 저는 거의 뭐 펀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이게 뭐 친디야 아니고. 난 이재용 아나운서랑 성동일 씨 같은 학생만 있으면 선생님 못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인도일 것 같은데. 인도도 치고 왔었죠. 앞으로의 그 전망이. 그럼 확인해 보죠. 열어보죠. 중국이네. 아니 중국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막 근데 요즘 뚝 떨어졌다고 그러네. 노블이니 뭐니 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거 들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18% 돼가지고요. 중국 경제 제가 망쳤다고 막 사람들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약간 다르지만 중국 펀드 그래도 아직은 중국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거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 총리가 사석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 우유를 좀 많이 먹여야겠다. 그 말을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전 세계에 우유값이 올랐어요. 중국의 내수 소비라는 것은 그건 정말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중국 총리의 말 한마디, 저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유자금에 전액을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2008년도 오히려 지금 저점기라면 지금 들어가시고 짜장면 많이 드셔야 돼요. 중국 총리는 되게 부담되겠다. 가려워. 이래도 그게 다 지금 기치가 주목되는 말이죠. 첫 번째는 2008 기대되는 펀드, 중국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뭔지 또 한번 보시죠. 효율적인 분산 투자에 대한 땡땡땡땡 펀드는 원자재 펀드, 그러니까 재치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펀드들이 조금 다양하게 출시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그런 펀드들을 포함해서 라든가 특별자산 펀드들 이런 펀드들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서 주시장이 갖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은 달러화 약세, 그리고 유가 강세, 그리고 개인 소득의 증가로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은 감소해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금 가격이 상승한다면 원자재 펀드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투자하신다면 그 투자 자금의 10% 정도는 금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좀 더 분산된 투자 형태로 내년을 맞이하는 게 가장 좋으리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펀드 위주의 섹터 펀드에 관심을 기울여 보니 내년도 또 수익에 크게 좋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분산 투자 얘기 나왔고요. 땡땡 펀드가 아니고 떼땡땡땡 펀드예요. 떼땡땡땡 펀드는 뭘까? 그냥 뜯어보세요. 이것도 길기도 해. 약간 길어. 가보자. 그냥. 자, 뜯어봅시다. 뜯어보죠. 실물 자산 펀드.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금은 뭐 이런 거.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금이나 뭐 아니면 곡물, 구리, 원자재 이런 걸 다 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펜이 지난주에는 1,000원이었었는데 이번 주부터 1,500원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구리, 니켈 등의 원자재, 곡물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주부님들이 초물정 하셔가지고 저 구리 좀 사러 왔어요. 니켈 사러 왔어요. 이렇게 못 하시잖아요. 방법은요. 바로
펀드입니다, 펀드. 그래서 아까 중국 펀드하고 요 실물 자산 펀드랑 적당히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내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자 되는 습관을 들이는 2008 재테크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자, 서기수 교수님의 두 번째 명강의 함께 보시죠. 네, 2008년도 부자 되는 돈벼락 맞는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돈벼락 맞을 준비 되셨어요? 네. 예. 지금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 저 조명기구 위에 지금 10,000원짜리가 쫙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딱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예.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자,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10억 정도요? 예. 옆에 우리 1억? 100억이요? 100억? 어떻게 있는 집 따님이세요? 아니면 어디 친정이 좀 잘 어쩐지 아까 호피무늬가 되게 비싸 보여요. 역시 좋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비법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네, 부잣집에서 태어난다요. 그럼 우린 부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될 건 아니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뭘 것 같습니까? 두 번째는 부자랑 결혼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돼요. 예, 조금 몸도 만드시고 몸매도 만드시고 쌍꺼풀도 만드시고 하면 돼요. 예, 근데 노력들을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노력을 하시면 됐을 텐데. 자, 부자랑 결혼한다. 예, 자,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예? 어떻게 쪽 나셨어요? 예. 아마 그 인간만 생각하면 열받고 그러세요? 예. 여러분들의 판단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잘 다독거려가지고 지금부터 안 늦었어요. 자, 부자가 되는 방법 세 번째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아껴놨다 말씀드릴게요.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거는 조금 부작용이 있지만 네 번째 뭐냐면 사기 및 갈취가 있죠. 다섯 번째 뭡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당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요거 두 개는 좀 부작용이 심해요. 잊어버리시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쪽 낮았으면 여러분은 이거 뭘 것 같아요? 펀드? 자, 두두두두두 이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바로 재테크예요. 재테크. 예. 재테크 하셔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부들 입장에서 재테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신문입니다. 신문. 예, 바로 신문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100억대 부자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언젠가 한번 점심을 사신대요. 밥을 먹으러 왔어. 여러분, 100억대 부자분이 점심을 사신다는데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아침도 굶었어요, 제가. 아침도. 어디 갔는지 아세요? 4,000원짜리 청국장집에 갔어요. 예. 공깃밥 무한대.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갔는데 부자분께서 앞에서 갑자기 신문을 보시기 시작하시는데 처음 무엇겠습니까? 무한하니까 젓가락 고르고 있었죠, 이렇게. 예. 근데 그분이 보시는 신문을 열심히 보시면서 이거 참 이걸 찢어야겠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자, 바로 그 신문이 요겁니다. 예. 이 신문을 딱 보시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서 교수님,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연장선 들어간대요. 그 부자분은 딱 보시고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예, 상가든 땅이든 뭐 아파트든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여기 가보려면 이 기사 챙겨놔야겠네. 가위로 오리든가 따로 챙겨놔요. 그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요. 딱 보시면 야, 앞으로 하남 갈 때 상일동에서 갈아타면 되겠어요, 여보. 그지? 그죠? 예. 어쩜 그렇게 똑같은 기사 가지고 부자하고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지 그게 참 좀 고민스러운 거죠. 자, 드디어 이제 100억이 되는 그 부자분께서 어떻게 100억을 모으셨는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딱 활용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거 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땡땡땡땡. 자,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 뭘 것 같습니까?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다. 우리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자,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분이 활용한 거. 집에 있어요. 장부가 아닌가요? 장부? 장부. 장부. 역시 어떤 그 원숭미가 우리, 예. 통장.
우리 이다도씨 씨는? 건물? 건물. 집에 건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추인으로서. 네.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께서 활용하셔야 될, 앞으로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정답은 바로 가위하고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가위하고 냉장고. 네. 궁금하시죠?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지. 바로 가위하고 냉장고예요. 오늘부터는요, 신문 보실 때 무조건 오른손에는 손가위를 들고 보세요. 예. 무조건, 그리고 가방 속에 손가위를 가지고 다니세요. 아까 그 부자분은 가방 속에 손가위를 가지고 다니세요. 백화점 가시든, 은행 가시든, 병원 가시든, 잡지나 신문 보다가 좋은 기사가 있다. 그럼 바로 딱 보고 가위질할 수 있는. 예. 완전히 그게 몸에 배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위질하고 그냥 내깔립니까? 그냥 어디 처박아놔요? 또 그건 아니에요. 어디다가? 냉장고 문에 붙여놓으십시오. 예.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져요. 여보, 애기 엄마, 이게 뭘 붙여놨어요, 이런 거를? 그게 지난달까지 수익이 좋았던 펀드에 대한 기사인데 당신 다음 달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보너스 타잖아. 우리 그 펀드 중에 하나 가입하자. 그래? 그러지 뭐. 대화가 달라져요. 여보, 이거 뭐야? 뭘 붙여놨어? 그거 이번에 송도에 무슨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여보, 우리 바람 쐬라고 모델하우스 한번 갑시다. 대화가 달라져요. 예. 재테크 어떻게 하느냐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자, 이게 바로 축구장이죠. 축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분산 투자하다를 재테크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분산 투자하다,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다, 요런 뜻의 재테크 전문용어가 바로 뿜빠야다예요. 뿜빠야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뿜빠이를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 자, 어떻게 뿜빠이를 할 것인가? 축구 경기장이 있으면 우리 2002년도 월드컵 국가대표팀 공격 전술 히딩크 감독, 그때 4-4-2라 그래. 들어는 보셨죠? 4-4-2. 재테크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골키퍼가 1명 있고요, 수비수가 4명 있고요, 미드필더가 4명 있고요, 공격수가 2명 있어요. 가장 안전한 거, 가장 마지노선, 골키퍼 뭡니까? 보험이에요. 보험. 그 다음에 요거는 안정형 상품들, 은행 상품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동산이나 채권. 그 다음 뭡니까? 펀드 같은. 요렇게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은행 상품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입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제 생각인데 청약 상품밖에 없어요. 청약 상품밖에. 근데 청약 상품도 요즘에 청약 가점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청약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청약 가점제가 뭡니까?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무주택 기간이 길면 청약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방법은 뭡니까?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 우리 정선희 씨는 꼭 활용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오늘이 물숫자, 수요일날. 꼭 수요일날 동사무소를 가세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사세요. 태극기. 그런 다음에 방에서 무릎을 5곳씩 꿇으시고 정성껏 태극기를 2번 딱 접으세요. 건곤감리가 겹치도록. 예. 그런 다음에 그 태극기를 침대 시트 밑에 넣고 주무시면요. 예. 아들 쌍둥이 난대요. 진짜. 예. 정선희 씨, 아파트가 주체인데. 네. 예. 한번 안지현 씨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네네. 예. 상의. 여러분께서도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남편분하고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보셔가지고 가능하시면, 예. 아파트가 주체인데. 예. 수요일, 오늘 꼭 가셔야 돼요. 방송 끝나고. 오늘 꼭 가시면 여러분 아들 쌍둥이 날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선서 한번 하시죠. 자, 손을 오른손 드시고. 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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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실천하실 거,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찢어라하고 버텨라. 두 번째 가위, 냉장고. 요것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린 전부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자, 이상 부자교 교주 서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